책을 통해 얻게 되는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직면하는 불편한 독서 모임 불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지입니다. 오리입니다. 5995입니다. 짧게 치네요. 오늘 저희 5995에는요, 이게 한 방송이 언제쯤 올라갈까요? 3월 말 녹음 버튼 누르기 전에 물어봐 주시겠어요? 3월 말 아니면 4월쯤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이 시즌에 맞춰가지고 가지고 온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구경이라는 책이고 저자는 주성철 기자입니다. 주성철 책이 엄청 깨끗하네요. 네, 되게 깨끗하게 읽었어요. 이건 진짜 소장하려고. 그러게요. 이북이 아니네. 그쵸. 이 책이 2013년 4월 1일에 출간됐습니다. 노렸네. 그쵸. 그러니까 장구경이 죽고 나서 4, 5, 10주기에 맞춰서 발간된 책이고요. 노렸다는 표현은 좀 별론데. 그러니까 만우절이라는 게 너무 아, 인상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쵸. 만우절날 장구경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한 반말과 존대 혼합.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네네. 낮춤말로 할 수 없잖아.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약간 맞춰서 출간하신 게 아닌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주기에 맞춰서 출간을 하신 게 맞는 것 같고, 4월 1일이 참, 저한테는 그래요. 이제 만우절이라는 것보다는 장구경이 죽은 날이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조금 더 크고요. 왜 우리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라고도 했잖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건가? 어쨌든 주성철 기자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방구석 일렬에 변영주 감독님 옆에 고정 패널로 나오고 계시고 원체 조리 있게 말씀도 잘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프리랜서 기자이신 것 같은데 시내 21에서 오랫동안 또 일을 하셨죠. 근데 주성철 기자는 사실 이 홍콩 중화권 영화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봐도 됩니다. 진짜 전문적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홍콩에 두 번째 가게 된다면? 이라는 그 홍콩 여행책이 있어요. 저는 홍콩 여행 가기 전에 그 책을 읽고 갔어요. 그래서 그 온갖 홍콩 영화들의 그 배경이 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이제 여행기를 쓰신 거거든요. 그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그런 전문가가 쓴 장구경의 책인 거죠. 장구경이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1956년생이에요. 우리 엄마랑 동갑이네? 자꾸 자기 가족이랑. 그러니까 장구경이 살아있다면 사실 청춘 스타가 아닌 거죠. 이제는 노년에 접어든 상상이 노년이라고. 약간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젊었을 때 모습으로 박제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다린 호텔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기는 했는데 당시에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투신을 했었죠. 그래서 이 주성철 기자는 장구경의 10주기에 맞춰서 홍콩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를 추모하고 그리고 4월 1일에는 작은 사원에 가서 나름의 추도를 하고요.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장구경의 이제 출생부터 그가 나왔던 무수히 많은 영화들 그리고 그가 살아 있었다면 무엇을 하고자 했을지에 관한 얘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구경에 대한 이 주성철 기자님의 단상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홍콩 여행과 더불어? 그렇습니다. 이 장구경 영화 하면 사실 뭘 보셨나요? 말하면 생각날 텐데 나 제목 잘 모르는 거 알면서 왜 이래요? 생각보다 너무 못 외워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들을수록 더 못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거의 저주처럼 넌 이걸 기억하지 못할 거다 이러면 앞으로 계속 기억 못하는 사람처럼. 제가 처음 봤던 장구경 영화는 천녀요원이에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귀신 나오는 거. 그치. 왕조현이 귀신으로 나오고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둘 다 너무 예뻐. 맞아. 근데 홍콩 영화가 한창 붐이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제가 태어나기 전에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의 장구경은 이전에 홍콩 스타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그 뭐라 그럴까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미소년의 어떤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전에 막 영웅본색에서 나오는 것 같은 주윤발이 가지고 있는 마초적인 이미지가 아니었던 거죠. 맞아. 너무 그냥 아름답게 생긴 얼굴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이 천녀의원을 봤는데 왕조연의 아름다움에도 제가 놀랐지만 장구경을 보면서 저렇게 찌질한 느낌의 남자인데 저렇게 예쁘게 생겼다고? 그래서 더 멋있어. 그랬나 봐요. 그래서 뭔가 더 몰입하게 되고 더 애정을 쏟게 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약간 요즘 시대에도 사람들이 열광할 것 같은 캐릭터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냥 아름답게 생긴 배우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2학년 때 집 앞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렸는데 그때 본 영화가 비디오를 영화마을이라는 체인점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뭐였게요? 모르죠. 해피투게더. 지금 뭐 극장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근데 그 영화를 보고 고등학교 때 그 영화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고 사실 그때는 거기 이제 장구경이 자기 자신의 외로움을 약간 주체를 못하는 바람기가 막 너무 막 날리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영화 볼 때 장구경이 너무 이해가 안 됐고 양조위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영화. 그런데 그거를 20대 중반에 다시 봤거든요. 그때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영화예요. 청불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어. 야에서 청불이 따라갈 아니야. 수가 없거든. 왜냐면 그런 감정선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정확해요. 그게 여러분 야에서 다 청불이 아닙니다. 맞아요. 어려워서야. 그 감정선을 못 따라가는 어려움. 그렇죠. 아니 봐도 돼요. 근데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더 폭 깊은 이해를 하고 싶으면 여러 번 보고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고 하면 더 좋은 영화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봤을 때는 제가 완전히 장구경한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고독한 사람이에요, 장구경은. 외로움을 자기가 주체를 못하는. 그래서 그때 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마지막에 양조위가 떠나고 이불을 혼자 뒤집어 쓰고 막 진짜 흐느끼는 장면이 있거든요. 절규하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볼 때는. 그래서 저에게 그때 장구경이란 배우가 엄청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20대 때 제가 영화를 본다 치면서 홍콩 영화들을 봤는데 그때 이제 본 영화가 뭐 아비정전이라든가 뭐 동사서독이라든가 이런 장구경의 영화들을 접한 거죠. 동사서독은 안 봤다. 다 왕가희의 영화들인 거죠. 네. 그리고 굳이도 봤을 텐데 장구경의 진짜 멋진 영화가 또 있죠. 왕가희와는 찍지 않았지만 뭐게요? 경극분장하고 막 나오는 거. 폐, 왕. 별. 아, 진짜? 이럴래? 회왕별이. 첸카이거 감독의 회왕별이. 아, 진짜 말하라니까 더 말하기 싫네. 근데 여기 주성철 기자도 말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장구경한테 밝은 이미지를 기대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천녀의원 때만 해도 얼마나 사람이 해맑아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모르는 뭐 위니종정, 뭐 H2O 같은 영화들 보면 너무 발랄하고 미소년의 이미지인데 몇몇 영화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장구경한테 기대하는 이미지는 이제 약간 어둡고 맞아, 사연 맞아. 있고 슬픈 그런 이미지를 기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화 중에는 그 첸카이거 감독이 당시에 패왕별이를 찍을 때 장구경이 요즘의 표현으로는 메소드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의 눈에서 보여준 절망과 슬픔은 놀라울 정도였다. 인력거 안에 데이가, 그러니까 장구경이 홀로 남겨진 장면을 찍을 때였다. 컷사인에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장구경이 인력거 안에서 눈물을 머금은 채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조명기구를 끄라고 지시를 내려 그가 한동안 어둠 속에 가만히 남아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연기했던 배우에 몰입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가희 영화를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챕터 하나가 왕가희로 빠져 있는데 이 책에서 퀴즈. 둘은 사이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신경전이 대단했대요. 장국영은 여기서 이제 어떤 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양조위는 현악기 같은 배우래요. 그래서 미세한 떨림을 진짜 10번을 찍으면 똑같게 찍는 배우가 양조위래요. 무섭네. 그쵸. 그래서 지금은 약간 왕가이의 페르도나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장국영은 악기로 치면은 그 관악기 같은 우리가 입으로 부는 악기라 컨디션이 무지 중요한. 그래서 컨디션이 좋으면 너무 좋고 안 좋으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약간 배우라는 표현도 있고 둘 사이에 하여튼 사이가 안 좋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둘이 만났을 때 가장 좋은 영화들이 나왔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좀 안타깝긴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앞으로 장국영이 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었나 했을 때는 감독이었대요. 그래서 본인의 영화를 찍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우울증이 되게 극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어쨌든 장국영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쭉 볼 수 있어서 팬으로서 너무너무 행복했었던 책입니다. 좋네요. 예. 그래서 뒤에 추천사가 아주 화려해요. 류승환 감독님, 변영주 감독님, 뭐 이동진 평론가 등등 이 책에 진짜 찬탄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국영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는 알고 싶은 분들이라면 강추합니다. 그러네요. 그것은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예. 우리가 어떠한 배우한테 보고 싶은 것을 계속 투사하니까 그 배우가 다양한 도전을 하지 못하고 계속 비슷하고 우울한, 어쨌든 우울한 내면을 가진 역할을 계속 맡게 되는 이 지점이 배우로서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장국영은 몰입을 굉장히 과하게라고 해야 돼. 아니면 배우로서는 정말 너무 훌륭하게 하지만 개인의 삶으로서는 힘들게 몰입하는 맞습니다. 배우니까 너무 많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딱 그 마음 그대로 주성철 기자가 너무 미안했다. 팬으로서. 이은주 영화배우도 생각나고 히스레저도 생각이 좀 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분이 드네요. 우리가 사랑했었던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배우들에게서. 맞습니다. 그 장면을 봐서 너무 좋았고. 근데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 그 배우들은 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있었다. 라는 지점이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렇습니다. 거의 20주년이 다 되어가요. 그러네요. 네, 2003년. 주년? 주기. 20주기가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어쨌든 매년 4월 1일엔 이렇게 그가 떠오르곤 합니다. 또 4월 1일인 게 참 잊을 수 없는 날짜죠. 인생은 참, 그래요. 네, 그러면 구지의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책 표지가 화려하네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발랄하긴 한데, 또 우리가 추천했었던 책과 또 어떠한 편으로는 비슷한 결이 있지 않나? 라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나를 팔로우하지 마세요. 라는 올리버 폰마반 작가의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뜨인돌에서 나온 비바 비보 시리즈 중에 한 권인데 비바 비보는 청소년들의 빛나는 삶을 위한 문학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뜻은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네요. 멋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굉장히 여러 권수가 나오고 있는데 청소년 소설이나 아동문학 같은 경우는 스테디셀러가 되면 정말 꽤 오래 팔린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인들이 읽는 문학 같은 경우는 유행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해리포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희나 작가님의 그림책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처음 나왔을 때 1, 2년만 팔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스테디하게 팔리잖아요. 그렇네. 근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트렌디함을 담아내지 못한 아동, 청소년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 소설은 너무 트렌디하죠. 제목부터. 나를 팔로우하지 마세요.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SNS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나를 팔로우하지 마세요 라는 말 자체는 SNS를 둘러싼 이야기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SNS는 상상해보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 인스타그램으로 유명해진 인플루언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가장 주력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요. B가 주인공이에요. 본명은 베로니카 리인데 사람들이 줄여서 B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B가 인플루언서이긴 한데 스스로 인스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에이? 그럼 누가요? 엄마가 인스타그램에서 B의 매일매일을 찍어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싫어. 그래서 B가 기억하는 순간은 인스타에 모두 전시되어 있어요. 야. B의 연대기라는 이름으로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B에게는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 아기들 키우는 집 보면 아이의 선택권에 상관없이 아이의 사진이 전부 다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한 과정을 꾸준히 밟아왔는데 유명해진 아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있기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또 요즘 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이 뭔지 아시죠? 유튜버. SNS 스타가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B랑 친구하고 싶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B의 인기를 이용하고 싶은 친구들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B와 함께 나온 사진을 해시태그에서 올림으로 인하여 B의 인기를 업어갈 수 있는 인스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옆에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 설정이 대단하다. 그러면 아까 또 오리의 반응처럼 난 싫은데?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는 매년 생일마다 B한테 물어봐요. 이 인스타 계속 해도 되겠니? 계속 할까? 그러니까 한 팀이라고 엄마는 계속 주장한대요. 나는 사진 찍어서 올리고 너는 거기 이야기의 주인공이야. 그리고 규칙도 있어요. 인스타에 절대 올리지 않는 사진 같은 것들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엄마의 사진. 그리고 뭐 B 친구들의 사진 이런 것들은 보관하는 B만의 영역이고 인스타에 공개되는 B는 또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B로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계속 물어보고 선택한 거니까 B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지점이 또 약간 혼란스럽죠. 그럼 B가 선택한 그러니까 정말 과거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학생이 된 B 같은 경우는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점점 B는 이게 약간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밖에서 보는 내가 진짜 난가? 나는 왜 계속 나를 숨기려고 하지? 약간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엄마는 근데 엄청 적극적이에요. 엄마가 워킹맘이시거든요. 예. 워킹맘인데 엄마는 요일별로 테마를 정해서 B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아침부터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그거에 어울리는 또 다른 이야기를 창작해서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사진을 뭐 필기구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건데 여기서 자신의 행운의 색을 찾겠다고 B가 오늘 하루 종일 뭐 실갱이를 하다 학교에 갔다. 이런 식의 서사를 집어넣는 거죠.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구나. 가짜의 삶이 어떻게 보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왜냐면 그걸 본 친구들이 너의 행운의 색깔이 보라색이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B는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B가 점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엄마가 이걸 그만두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티 B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을 해요. 이 안티 B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팔로우를 적게 하도록 유도하는 사진들만 올라갈 수 있게 작전을 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형편없는 요리를 해서 요리 사진을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엄마가 평생 반대할 것 같아. 염색을 몰래 해버린다거나. 그러니까 막 반항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그런 얘기예요. 인스타그램의 좋아요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이 사진이 왜 인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기가 있어. 그리고 어느 궤도에 올라가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사진은 진짜 너무 인기 있을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인기를 못 끄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인스타그램의 그 좋아요를 누르는 그 심리가 너무 미묘하고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의도를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지점들이 너무 현실적이고, 그리고 요즘 애들이 할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비한테는 절친이 있어요. 애너벨이라는 절친이 있는데, SNS에 비는 SNS에 자신의 친구를 절대 등장시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알게 모르게 이 친구는 약간의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숨기는 거야? 왜냐면 이들은 진짜 절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친구들도 있는데, 네네. 근데 나를 부끄러워하나? 왜냐면 얘 생일 파티에 나 갔는데. 약간 막 이런 식의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애너벨이 슬라임을 진짜 잘 만들어요. 슬라임 자체도 너무 약간 현 시대 반영을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슬라임을 제조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려요. 근데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혼자 하기 너무 부끄럽다고 계속 하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비가 계속 응원을 하다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같이 영상을 찍어요. 근데 애너벨이 주목받을 줄 알았는데 슬라임을 만드는 건 비의 친구니까. 근데 비가 너무 주목을 받은 거죠. 비가 움직이는 동영상이 공개된 건 그 애너벨의 슬라임 영상이 처음이었던 거죠. 그 영상이 히트를 쳤지만 슬라임 때문에 히트 친 게 아니라 비 때문에 히트를 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얼마나 복잡한 기분이 들겠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그런 감정서사까지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족도 있지, 친구도 있지, 그리고 SNS에 얽힌 여러 사람들의 감정도 있고, 욕구도 있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 기사를 본 적 있어요. 요즘 아이들한테 너는 어떤 사람인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하면 애들이 오히려 되물어 온대요. 어디에서의 저요? 우와. 인터넷 속의 저예요? 아니면은 현실에서의 저예요? 라고 물어본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던 시대에 살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라면서 그렇다고 해 그냥. 시끄러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인터넷 속에서의 보여지는 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아주 아기 때부터 그게 분리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이 굉장히 활성화된 세상에 살아오니까 이게 분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생각할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이 책에 몰입하고 즐겁게 읽지 않을까? 옛날 고전부터 읽혀 내려오는 청소년 문학들도 당연히 아름답고 좋지만 그러한 지점은 뭔가 시대적인 몰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시동을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를 팔로우하지 마세요라는 책은 애들이 읽자마자 훅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른들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그래서 저도 추천받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읽는 내내, 듣는 내내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라는 거를 못 느끼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작가가 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래서 훨씬 더 이런 감정을 또 잘 담아내고 있는 거 아닐까? 호주 시드니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뒤에 것도 웃겨요. 되게 매력적이에요. 청소년 소설 작가이자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야, 멋지다. 그러니까 청소년 이야기도 잘 다루고 그리고 유머도 있고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기 좋은 이야기거리가 많이 담겨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에 우리가 추천했었던 장국영처럼 뭔가 보여지는 나와 실제하는 나라고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두 개를 묶는다면? 맞습니다. 또 그게 괴리가 되면 될수록 사람은 진짜 혼란스러울 수밖에 맞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보여지는 나는 완전한 내가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너무 인기가 있어.
그러면 지금 나는 숨겨야 계속 사랑을 받을 수 있나? 우리가 그러면 어떡해요? 근데 우린 다행히 인기는 없어. 왜 그래? 우리에겐 우리는 혼란스러울 여지는 없어. 그쵸. 우리를 닥달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팬들은 없으니까. 저희는 괴리가 없어요. 왜 부끄러워하죠? 근데 하도 진짜 요즘은 인스타 하니까요. 남 얘기 같지는 않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현 시대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고, 그리고 전혀 무겁지 않지만 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묵직해질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599를 한 편을 끝냈습니다. 뭔가 밀린 숙제 끝내는 기분으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저희는 다 다음 주에 새로운 방송으로 또 찾아뵐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